마지막입니다. 기호 8번입니다. 무소속의 정동영 후보자입니다.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한 10여 분 정도 저하고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후보자께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7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후보자들하고 할 때 뭐 1분 30초, 1분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시간은 아니어서 자유롭게 7분 정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분이니까요. 46분까지 저하고 이야기 나누면 되겠습니다. 다들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서울시청 광장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오늘 그 세월호 1년 네. 추모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지역 주민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악이 갑자기 뜨거워졌죠. 근데 관악이 이제 중요한 선거가 됐는데요. 지금 여야 정치권 모두가 관악에 집중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기분 나쁜 일은 아니죠. 다른 데서 관악 그러니까요. 근데 핵심은 이제 정동영이 이제 제가 출마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네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선거에서 정동영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정치판이 요동을 치느냐, 그냥 지금 그대로 가느냐, 이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여기에 집중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대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본격적인 사실 첫 선거 운동이지만 저도 기사를 찾다 보니까 거의 전 후보자들이 이제 4월 16일 세월호에 대한 추모 열기 때문에 이제 조용한 선거를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팽목항에 후보자께서도 다녀오셨을 텐데요. 이 관악구를 그래도 지역에 돌아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민들의 반응이랄까요? 그리고 또 후보자께 유독 들어오는 그런 눈에 들어오는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저는 어제 이제 저녁에 팽목항에 가서 하루 자고 주모 행사 참석하고 올라와서 오후에 그 관악에 가서 소상공인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네네. 이제 이제 새 후보자가 주요 후보자가 다 이제 차례로 왔다 갔는데요. 핵심은 제 가슴을 찌르는 질문 또 다른데 시장에 갔을 때도 듣는 얘기입니다만 없는 사람도 먹고 사는 정치를 좀 해달라. 네. 앞이 안 보인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네. 네, 사실 요즘 텔레비전 켜면은 좀 착잡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인들이 권력의 실세들의 부패. 근데 되게 지금 돈을 준 사람도 그렇고, 준 사람들이 되게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업을 하거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으면 그럼 결국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관악에서 많은 분들이 없는 사람도 좀 먹고 사는 정치를 해달라는 거가 이게 이제 모순인 거죠. 네.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 이제 미약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악을의 서민과 중산층, 관악을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열리려면 결국 모든 길은 정치로 통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불판이 시커멓게 더러워지면 불판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판이 시커매지면 정치판이 더러워지면 그 정치판을 갈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지역에서 드리면 뒷부분 얘기하지 않아도 삼겹살 얘기만 그 앞부분만 얘기해도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보면 이제 정동영 후보자께서는 사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후보자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지역 주민분들은 어떤 강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부각시킬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강점이랄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선거 기간 동안 어떻게 이러한 것을 부각시켜 나갈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 7년 동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정치는 책상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체득했고 또 주장했습니다. 일정 부분
또 성과를 만든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에 나섰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의 반성입니다. 저는 땅에서 30cm쯤 떨어진 허공을 걸으면서 정치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저에 대한 성찰이 있었고, 그리고 현장으로 내려가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흘리는 현장에 항상 정동영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정치권에서는 그런 저에 대해서 너무 왼쪽으로 갔느니 이런 소리를 합니다만, 왼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저는 아래로 간 것이고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또 현장에서 문제를 몇몇 가지는 또 제가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해결해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치는 여의도의 책상머리에 앉아서 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악에 계신 유권자들 행복한 분보다는 행복하지 않은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삼성동에 가면 화장실이 없는 집이 1000채가 넘게 있는데 지금 수십 년째 방치되어 온 현실. 또 조원동에 가면 그 강남 아파트 가서 저도 충격을 받습니다. 자, 세월호 안전하는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이 아파트를 놔두고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현실, 이 속에서 현장과 떨어진 정치가 얼마나 쓸데없는 일들인지, 쓸모없는 일들인지를 느낍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장과 그리고 삶의 생생한 현실 속에서 정치를 해갈 것입니다. 네. 마지막, 실질적인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유권자한테 각오 한마디까지 들으려고 했더니요. 3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이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 참 저도 지역 주민인데 고민스럽더라고요. 구청장을 뽑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역 공약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도 같고 이렇게 헷갈릴 때가 참 많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국회의원에 대한 상이랄까요? 역할이랄지 어떤 철학을 가질 때 정말 좋은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답니다. 하나는 눈물 흘리는 지역의 주민들 옆에 있어야 그것이 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참 지역 일꾼이지요. 네. 동네 기초의원, 또 광역의원, 또 단체장 이런 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지역의 일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지요. 나라의 정치와 경제의 방향에 영향을 주고 바꿔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의 노선은 재벌, 대기업, 관료 집단, 부유층, 이른바 기득권층에 의해서 기득권층을 위한 그런 정치와 경제입니다. 정치와 경제를 서민과 약자 위주로, 그러니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중심으로 바꿔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치부패 스캔들에서 보듯이, 추문에서 보듯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질은 다 한 통속이란 말이죠. 돈 주는 사람, 돈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법 만드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 법원에서 판결하는 사람이 다 때때로 한 통속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바꿔내는 역할, 여기에 늘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이것이 또 국회의원의 역할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1분 남았습니다. 유권자분들한테 각오 한마디, 며칠 동안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많이 실패했습니다. 여러 번 떨어졌죠. 대통령에도 떨어지고, 당대표 선거에서도 떨어지고, 강남에 가서도 떨어지고, 많이 실패하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잃는 것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실패하고 패배하는 과정에서 인생에서 실패한 분들, 그리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분들의 심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됐다, 몸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는 국민들 옆에서 그분들의 친구가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부를, 권력을 감시하고, 그런 역할을 해내겠다고, 그런 각오임을 또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그 4월 20일과 그리고 또 27일 날 이렇게 대담 토론 하나 있고 또 전화 연결 짤막하게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예. 최대한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에게 후보자들의 이야기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